다음 주부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시행됩니다. 개인은 소액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스타트업 기업은 더 많은 투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의 가격 자율화를 유도하는 등 규제 완화를 한 이후 금융상품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보험업계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거래가 자취를 감추는 등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자동차 업계에서 시승 이벤트가 한창입니다. 현대차의 친환경차 아이오닉과 기아차의 K7 등 신차도 시승차에 대거 포함돼 브랜드 알리기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일 금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그동안 크라우드 펀딩하면 개인들에게서 돈을 모아 기부나 후원을 하거나 모인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P2P 대출에 국한됐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유망한 신생 창업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성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개인은 소액으로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고 스타트업 기업은 더 많은 투자금을 손쉽게 끌어모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이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고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하며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구매해 향후 배당이나 이자, 증권 매매 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제도입니다. 바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로 업력 7년 이하의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골프장, 도박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의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업체를 통해 중개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 투자자는 개별 기업에 200만 원, 연간 총 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춘 투자자의 경우는 한 개 기업에 연 1,000만 원으로 1년에 총 2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이 크라우드 펀딩 소개 등을 목적으로 만든 크라우드넷에서 중개업체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에 참여하면 됩니다. 창업 초기 기업들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7억 원까지 사업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초기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를 대상으로 성장 사다리 펀드를 연계해 창업 기업들이 추가로 7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이 되면 기술력이 있거나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들이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요. 새로운 투자 기회와 투자처를 연결해주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그러나 신생 기업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높습니다. 또 투자를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 발행 증권 예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의 계좌가 반드시 필요해 투자 기회가 제한되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창업기업 육성 지원에 있는 만큼 크라우드 펀딩으로 취득한 증권은 1년간 매도나 양도가 금지돼 일정 기간 자금이 묶이는 단점도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국민에게는 새로운 수익처를, 창업기업에는 자금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오작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연초부터 보험료 경쟁이 불붙으며 보험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이뤄진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와 보험 온라인 슈퍼마켓인 보험담호와 출범에 따른 금융당국발 태풍인데요. 이 보험업계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보험료 가격 전쟁에 신호탄을 쏜 곳은 롯데손해보험입니다. 지난달 말 롯데손해보험은 보험료가 17.6% 인하된 온라인 자동차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맞불을 넣으며 KB손해보험, 메리츠워제, 현대해상 등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경쟁적으로 보험 가격을 15에서 17% 내린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삼성생명과 신한생명 등도 각각 26%, 24% 인하된 사망보험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반면 보험료가 오른 상품도 많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실손의료보험은 생면보험사 상품이 평균 20%, 손해보험사 상품이 18% 올랐습니다. 흥국화재 실손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43%나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가격 자율화를 유도하면서 보험 상품의 가격이 출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격 규제로 인해서 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변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풀렸으니까 정상 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담화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버전 출시를 비롯해 업체들 간 경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구성입니다. 당분간 보험료 급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1년 365일이 세일이다. 바로 백화점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백화점에서 제값 주고 사면 손해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사다 보면 원래 정상가가 이렇게 비싼데 팔아서 남는 게 있을까라는 의심마저 들게 되는데요. 어차피 세일할 텐데 의류, 패션 업체들은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을 책정한 걸까요? 원인은 왜곡된 유통구조에 있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대형 백화점에 입점한 한 A의류 업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행사 기간엔 정상가 대비 75%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큰 폭의 할인율에 남는 마진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백화점 측은 A업체에게 받는 판매 수수료 50%에서 단 1%도 낮춰주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역할을 하는 백화점은 그저 세입자인 업체들에게 자리세만 잘 받아 매출만 올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수료보다 큰 문제점은 백화점의 물건 매입 방식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해외 백화점은 제조업체에게 물건을 사다가 판매하는 직매입 형태지만 국내 백화점은 이와 정반대인 특약매입. 재고가 생기면 업체에게 다시 돌려주고 판매한 수량만큼에서 수수료를 떼고 대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결국 백화점이 부담해야 할 재고 처리 비용은 없는 것으로 수십 년 동안 특약매입 거래가 바뀌지 않아 입주업체들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는 다 우리가 다 책임지는 거고요. 백화점 재고는 하나도 책임질 적이 없고 물건을 우리가 팔아가지고 백화점에 입금을 시켜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있다 한참 있다가 중간에 수수료 띄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백화점식 거래 방식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래 방식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류업계는 정가를 원가보다 4배 이상 높게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수수료에 재고 부담까지 떠안는 상황에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업체들로서는 마지막 선택지인 셈입니다. 결국 대형 유통업체들이 갑의 위치에서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만들며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개선책 마련에 손을 놓은 채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맞은 업체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됩니다. 열흘 앞둔 시점에서 거래가 자취를 감추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열흘 후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상환 방식이 거치식 분할 상환에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바뀝니다. 거치식 분할 상환은 2년, 3년 등 일정한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내면 돼 주택 구매 시 초기 비용 부담이 작았지만 앞으로는 대출과 동시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먼저 실시되는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를 앞두고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잘하면 8, 7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8, 7에 오다가 떨어지면 가격이 경쟁력 있는 금액이라서. 한국감정원 시세정보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51제곱미터의 경우 9억 500에서 9억 4천만 원입니다. 최대 7천만 원까지 내린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작년 말보다 호가가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내렸습니다. 현재 6억 1천에서 6억 3천만 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지난달 8억 1천만 원에서 이달 7억 5천만 원대로 한 달 새 6천만 원가량 빠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난 속에 하는 수 없이 내 집 마련으로 돌아섰던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거치식 대출의 경우 1억 원 대출 시 월 6에서 7만 원을 이자로 냈지만 비거치식이면 원금 상환까지 40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출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봄 이사 처리되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는 이사 시즌인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들이 등장하면 시장 분위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설 연휴가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설맞이 시승 이벤트가 한창입니다. 특히 올해는 연휴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승 이벤트에 신차들이 대거 포함됐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설 연휴를 맞아 무료 시승 이벤트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시승 이벤트에는 최근 출시된 신차들과 주력 차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신차 본격 판매를 앞두고 차 업계에서 고객 눈도장 찍기에 나선 것입니다. 우선 현대차는 최근 출시한 친환경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50대를 설 연휴 동안 무상으로 탈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아반떼 500대도 시승 이벤트 차량에 포함됩니다. 아반떼는 24일까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됩니다. 기아차도 이번에 출시한 신차 올뉴 K7을 이번 설에 진행하는 시승 이벤트에 포함해 신차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올뉴 K7을 비롯 K5 하이브리드, 더뉴 K3 디젤 등 총 150대의 차량을 설 연휴 동안 무상으로 대여해줍니다. 신청 기간은 내일 모레까지로 유류비 일부도 지원해줍니다. 쌍용차는 티볼리 출시 첫 돌을 맞아 이번 설 귀성길에 티볼리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큰 히트를 치며 인기를 누린 티볼리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객에게 각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티볼리를 비롯 코란도시와 투리스모 등 30대를 추첨을 통해 귀성길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수입 자동차로는 캐딜락이 시승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GM 코리아는 캐딜락의 럭셔리 퍼포먼스 세단 CTS를 설 연휴 동안 무료로 탈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27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최근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 중 절반은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층이었습니다. 통화나 데이터 소비 패턴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알뜰폰 요금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소비층인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 30대의 직장인과 주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다양해진 알뜰폰 요금제와 유의할 점 조주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알뜰폰의 대표적인 저가 상품은 NX텔레콤의 A0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는 월 기본료 0원에 음성통화 50분을 공짜로 줍니다. 휴대전화를 받는 용도로만 쓰면서 가끔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건다면 이 요금제가 안성맞춤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쓰는 이용자라면 이지모바일의 이지 데이터 선택 10기가가 좋습니다. 월 39,900원을 내면 음성, 문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통사의 비슷한 요금제들과 비교하면 월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알뜰폰 최대 업체 CJ 헬로비전의 더 착한 데이터 유심 209는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 데이터는 월 300MB를 제공합니다. 이 통사가 같은 조건으로 월 29,900원에 파는 상품을 29,900원으로 낮춰 매월 9,000원씩 통화료를 아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월 기본료 1만원 이하의 알뜰폰에 가입했다가 실제로는 3, 4만원씩 요금이 추가로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저가의 알뜰폰 요금제는 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300에서 700MB 정도인데 700MB는 카카오톡을 쓰고 가끔 지도와 검색을 이용하면 적정한 용량입니다. 대형 통신사에서 휴대폰 구매 보조금 대신 통신료를 20% 할인해주는 것도 변수입니다. 예컨대 월 59,900원 요금제는 20% 요금 할인을 받으면 47,900여 원이 됩니다. 알뜰폰은 이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기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20%가 할인되는 선택 요금 할인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알뜰폰과 잘 비교해서 선택을 해야지 고객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알뜰폰으로 갈아탈 땐 자신이 현재 한 달에 어느 정도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새해 들어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렸습니다. 펀드평가사 KG 제로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로 지난 21일 모두 9,160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새로 펀드 시장에 들어온 자금은 지수 흐름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로 주로 몰렸습니다. 올해 K200 인덱스와 기타 인덱스 펀드에 순유입된 자금은 각각 1,606억 원과 4,594억 원 등 모두 6,200억 원으로 신규 유입 자금의 67.7%를 차지했습니다. 코스피가 1,800대로 주저앉으면서 저가의 주식을 사려는 간접 투자자들이 펀드 시장으로 몰려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SK텔레콤의 두 번째 자체 기획 스마트폰 솔이 전작인 루나의 예약 가입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솔 예약 가입에 총 10,000명의 신청자가 몰렸고 이는 전작 루나의 예약 가입과 비교해 2배가 넘는 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솔은 5.5인치 풀 HD 대화면, 퀄컴 옥타코어 AP 칩셋, 듀얼 스피커 등을 탑재한 자체 기획폰으로 오늘부터 전국 SK텔레콤 대리점과 온라인 판매 사이트 T월드 다이렉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식 판매 가격은 예약 가입 가격과 동일한 39만 9,300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결과를 오는 29일 발표합니다. 미래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발과 요금 인하, 서비스 경쟁 등을 유도하겠다며 제4 이통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현재까지 K모바일과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등 3개 사업자가 도전장을 냈고 지난해 11월 말 3곳 모두 적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오는 24일 합숙 심사에 들어가는데 서비스 역량, 재무적 능력, 기술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건설 상사주가 이란 경제 제재 해제에 따른 기대감이 재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LG 상사, 현대 상사, 삼성물산, SK네트워크스 등 종합 상사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내년까지 대이란 수출을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날 발언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등 건설주도 동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출입은행 등의 자료를 토대로 올해 이란 건설 시장 규모가 작년보다 7.6% 성장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다음 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2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선정하는 주요 변수들을 조정해 오는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가격 상승률, 생존율 등 주택연금의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정액형 기준 일반 주택의 경우 월 지급액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이번 달 말까지 신규로 신청한 사람은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는 오늘 공제자료 조회 메뉴 첫 화면에 1월 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해 이미 자료를 내려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들은 필요시 수정해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코스닥 시장 설립 20주년을 맞아 모험 자본시장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기술, 생명공학, 콘텐츠 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인 기술 집약형 기업의 상장을 통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파트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이번 주 서울 강남 3개 구의 아파트 값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음 달 시행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에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카드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선고가 이어질 경우 경영상의 압박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카드업계 전반에 대한 이미지가 거듭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예적금이나 주식 등을 골라 자산을 굴려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저금리가 오래된 데다 투자 상품도 복잡해져 혼자 하는 재테크는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은행권 예적금은 잘 받아봐야 2% 수준이고 주식 투자는 갈수록 불안해져만 가고 안전한 줄 알았던 ELS도 중국 증시 불안에 원금 손실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마디로 마음 편히 돈 넣어둘 곳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반드시 고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으로 자산관리 자문을 해주는 PB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눈을 돌리면 수익률은 턱없이 낮고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리면 원금 손실 부담이 만만치 않은 요즘 재테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망설여지는 이유는 PB센터는 고액 자산가들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최소한도 있어야지 받을 만한 정도가 되지 않나. 최소한 5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까? 나 그거 잘 모르겠네. 생각을 안 해봤어요. 실제로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은 돼야 PB센터 이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저수익 시대를 맞아 최근 은행들이 PB 대중화 전략을 피면서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1억 원 안팎의 준자산가를 위해 PWM 라운지라는 대중형 PB센터를 만들었고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자산관리 서비스 대상을 5천만 원 이상 고객까지 확대했습니다. KB 하나은행은 지난해 PB 서비스 전문 직원 1,700여 명을 전 지점에 배치하고 금융자산 3천만 원 이상 고객까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도 5억 원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PB센터를 3억 원 이상 자산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고 영업점과 연계된 PB 서비스는 3천만 원 이상 고객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자산 가격이 워낙 급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생각 하에 문턱을 낮췄지만 서비스는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은행 예적금과 부동산 투자 상담 위주였지만 지난해부터 복합점포 운영이 허용되면서 증권과 보험 상품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문을 연 각 은행의 복합점포에서는 기존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없었던 자동차 보험과 종신보험 상품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저금리, 저수익 시대에는 PB센터를 방문해볼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인 투자 상품 외에 부자들이 재테크 기법 등 종합적인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은퇴 설계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PB센터의 도움이 필수라는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재영입니다. 북극에서 찾아온 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이번 추위는 북극에 갇혀있던 한기가 지구온난화로 그 밖의 지역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1월 넷째 주 주말인 내일도 구름 많은 하늘에 올해 최강 추위가 몰아닥치겠습니다. 해기차로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주말 내내 눈이 내리면서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충북 일부로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번 주말은 올 겨울 들어 최강 한파로 서울이 토요일에는 영하 15도, 일요일에는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철원 등 산간 지역은 영하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 동파 사고 나지 않게 미리 대비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서해상으로 기온차에 의해 눈구름이 발달되는데요. 때문에 내일 새벽에 충청과 호남, 제주도부터 눈이 시작돼 밤에는 경기 남부와 영남 서부 내륙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대부분 5에서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으로는 20에서 4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 많은 모습이고요. 울릉도와 독도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의 찬 대륙고기압 세력이 강하게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매우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 춘천 영하 16도에서 영하 10도로 종일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세 불 조심하셔야겠고요. 낮 기온 속초 영하 5도, 강릉 영하 3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광주 영하 6도에서 영하 4도, 대구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 분포 보이겠고 강한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해상으로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전해상에서 물결이 거세게 일겠고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의 눈은 월요일 아침부터 그치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모두 그치겠고요.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으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또 이번 맹추위는 화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우리 증시는 대외 변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순매도하며 35거래일째 셀코리아를 이어갔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증시 오늘 모두 2%대 강세를 보이며 그간 부진했던 흐름 다소 만회하며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말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추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